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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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e the new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No pills gonna cure. 낭만노트 조사부 SBS 의학 전문 기자이신 조동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코로나나 뭐 의료 정보, 과학 정보가 아니라 조금은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의료 관련된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오늘 저 뉴스 언더 블락도 예고를 드렸는데 간호법 이게 지금 뭐 간호법 저 민주당하고 저 용산 대통령실 국민의힘과의 갈등 뭐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요거 본질 법 얘기만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의료계가 갈등이잖아요. 간호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간호사,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사, 간호조무사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간호법이 뭔데 이렇게 의료계가 둘로 나누냐 요거거든요. 궁금한 게 내용이 뭐예요 간호법? 네, 일단 이 구조가 좀 이상하죠. 그동안은 의사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뭐 응급구조사 이렇게 편을 먹고 갈등을 했다면 이번에는 간호사 대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이런 노인요양보호사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그래서 이 구조를 근데 법 구조는 딱 보면 법은 이제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훨씬 더 전문이시지만 법 구조만 보면 모호해. 이 모호한 것 갖고 왜 이렇게 갈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령화 도시를 취재하러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도 아닌데요.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물리치료하고요. 가정간호하고 그리고 무슨 뭐 통증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요. 이게 뭔지 물어봤더니 PA가 하는 클리닉이었습니다. PA는 뭐냐면 의료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의사를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PA 자격증을 얻은 분들이 동네에서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전문적인 약들은 처방까지 해요. 그래서 준의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편의점에서 하는 해열제 뭐 이런 감기약 이런 정도. 이건 미국에도 있고요. 그래요? 미국에서 병원에 보면 막 꼬매고 소독하는 분들은 대부분 PA입니다. 의사처럼 가운을 입었지만 PA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일단 간호법이 고령화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게 법 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령화 때 친고령화 도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고령화되면 의료의 서비스 요구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죠. 이 지역사회 빼라 마라 했는데 그 지역사회가 뭐길래 이렇게 끝까지 뭐 이게 싸우나 이게 그걸 말리는 의사 입장에서는 지역사회가 바로 그 단독개헌을 한다라는 거고 아니다고 하지만 간호사협회는 아니라고 하지만 끝까지 이거를 지켜냈죠. 이걸 지역사회가 포함된 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간호사가 단독 개헌을 할 수 있느냐 법 조항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쪽에서는 이것이 간호사가 친고령화 도시 유럽과 미국처럼 PA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포석을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지역사회라는 게 고령화가 심한 농촌 지역에 가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말씀하신 유럽의 PA처럼 물리치료 해드리고 해열제 같은 거 갖다 드리고 뭐 이런 어떤 센터를 개원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PA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이죠. 삼성서울병원이 PA 간호사를 뽑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그걸 대한소아과 의사협회장이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입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현재 PA 간호사라는 말은 우리 법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법 위반으로 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PA에 해당하는 것을 기술한 게 딱 전문 간호사밖에 없습니다. 전문 간호사 이가 PA가 미국이나 유럽의 PA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규정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비스무리한 13가지 일을 지금 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호법에는 이 지역사회 간호와 전문 간호사가 딱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외국처럼 PA 이렇게 의사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겠구나. 근데
뭐야 전문 간호사만 할 수 있게 열어둔 거 아니야? 그래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열어주는 건 열어주는데 오케이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약간 다른데요. 의사들은 열어주는 것 그것을 반대하고 다른 직군 단체들은 열어주는 것은 뭐 국민의 선택에 높아지는 것일 수 있어 괜찮은데 왜 우리한테는 안 열어주고 간호사만 열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간호사협회는 그렇지 않다. 단독 개헌도 아니고 다른 직역을 침탈해서 우리만 하겠다는 것 전혀 아니다. 억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제 법은 그렇잖아요. 일단 어떤 포석이 깔리면 그 후에 뭐 개정안이나 고시를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갈등이 이 간호법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아니면 그냥 다 간호사 선생님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면허가 다릅니다. 면허가 다르고. 간호사 면허, 간호조무사 면허가 있고요. 간호사는 3년제 이상, 3년제나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종합대학의 간호대학. 네. 간호사 자격증을 따셔야만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간호조무사는 뭐 특수 여러 네 가지 코스가 있는데 어쨌든 한 1년 정도 사설 학원 다니면 이렇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일반인들이 상당히 이제 이게 저분이 간호사야 간호조무사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의원에 갔을 때 있는 분들은 개인병원 갔을 때는 다 간호조무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병원에 갔을 때 이런 막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간호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법으로 엄격하게 구분해 왔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항상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게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의 지도를 직접 받아도 됩니다. 요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간호법 그대로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은 그러니까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가지고 뭐 피해 같은 거 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만약 그러니까 지금의 목록은 없지만 향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간호조무사가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간호조무사 협회의 꿈은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겁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학. 전문대학 출신들이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금도 보건의료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2년제가 있고요. 1년 더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사설 간호조무 학원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면 이렇게 2년 3년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사설학원 1년을 다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료법에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인정자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간호법이 이 조항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도 살펴봤는데 학력을 상한을 제한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이 없대요. 없죠. 그러니까 이 법, 그러니까 전문대 이상, 관련 전문대 이상이 나온 사람이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등학교로만 해야 하는 이 법은 좀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을 간호조무사분들은 더 반대하는 거죠. 결국 이 간호법을 놓고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둘 다 반대는 하지만 반대하는 목적은 좀 다른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사도 그렇고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일단 부분 파업을 오늘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총파업, 의료계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계 총파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애당초는 이거는 파업으로 갈 사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마음 놓고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마음을 못 놓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에 그 공공의대 논란으로 총파업, 전공의가 참여한 총파업 때 우리 국민들 되게 사실 대단히 조금 위기감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이 간호법과 통과된 게 의료법 개정안인데 이건 뭐냐면 의료인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했지만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많아서 이거는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통과됐어요. 이게 약간 더 분위기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근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닐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태도가 조금 더 강경해졌는데요. 그래서 어제 전공의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래도 이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애당초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간호사 처우 개선 그것은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명명됐다면 갈등이 훨씬 더 덜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걸 정말 타협의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에 관한 그런 여부 이런 부분이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호법에 대한 의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입장 저희가 알아봤고 내일 아마 여의도 타짜 시간에 간호법을 둘러싼 정치적인 쟁점들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한도또 조사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BS 의학전문기자인 조동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